안녕하세요. 네, KNS 학원 김소은 강사입니다. KNS 학원 글로벌관에서 이제 서운중, 보운중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운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PPT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운중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김 교재로 이제 활용하고 있고, 이번 시험 범위는 5과, 6과, 7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회화 수업이 있는데 회화 수업에서 이제 추가 자료를 줬어요. 한 8지문 정도 되고요. 길이는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유형을 좀 확인해 보자면은 이제 어휘는 2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어법은 12문제. 제가 담당했던 봉은중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무려 8문제 정도 이상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지금 17문제. 그래서 우리 서운중은 어법과 독해에 좀 치중한 이런 기말고사가 준비됐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작 한 문제 해서 총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32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죠. 그리고 이제 출제된 것은 이제 교과서 위주고, 그리고 회화 추가 자료에서 조금 지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아예 그냥 외부 지문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본 학생들은 조금 꽤나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서운중 기말고사는 시험이 좀 어땠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문법 문제 난이도가 중간 이상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우선은 시험 범위를 보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부사적 용법,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리고 부가의문문,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제 문법 문제가 대략 한 40% 차지했는데 문법 문제를 위해서 아예 외부 지문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어법으로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법 문제들 중 아예 새롭게 뭐 선생님께서 만드신 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활용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부분에서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좀 덜 익숙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이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법 문제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요런 거 있잖아요.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요런 거는 이제 좀 아이들이 좀 부담감을 좀 가지고 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3문제 이상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위에 나온 이런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저희 기본 문법 있잖아요. 뭐 수일치, 시제일치, 그리고 문장의 이제 구성 성분들, 요런 거 조금 확인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중간 이상이다 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본문 대화문 위주의 독해 문제.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은 저희 사실 회화 프린트 8개 있었잖아요. 한 1, 2주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8개 중에서 2개만 출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 A 지문, B 지문만 출제를 하겠다 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유형으로는 이제 본문, 대화문 위주의 빈칸 삽입, 내용 일치, 그리고 지칭 추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다만 독해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 있게 설정이 되진 않아서 지문 이해랑 이제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암기만 됐다면은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운중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될까요? 자, 시험 범위에 나오는 이제 어휘들 꼼꼼하게 외우는 거. 사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과다. 그럼 5과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영영 풀이를 봐도 내가 이 단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정도면은 어휘 문제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 범위 내 문법들은 전부 다 이제 학습을 철저히 하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 문법 실력도 저희가 배양을 해야 돼요. 제 내신반 수업에서는 이제 리뷰 테스트나 아니면은 매 문법 개념 설명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 풀이를 할 때 이런 기본 문법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준비가 되기는 하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본 문법 실력도 충분히 점검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반복적인 문제 풀이겠죠. 그리고 이제 독해로 가면은 이제 대화문, 본문, 그리고 이제 교과서 내에 있는 조그만 지문들, 이런 거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고, 유형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빈칸, 그리고 지칭 추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이랑 문맥의 흐름을 완전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걸 지칭하는지, 어떤 내용을 집어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봉은중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작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객관식이랑 서답형이 조금 혼합된 문제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영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몇 번째로 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뭐 선지에서 하나 골라라, 뭐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준비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고득점을 위한 수업 계획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문법 기본은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법에 대해서도 개념들도 철저하게 이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문제풀이. 기본 개념당 최소한 25문제 이상의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웬만해서는 전부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지문들 복습 및 암기 필수, 교과서에 있는 대화문 본문은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챙겨가야 돼요. 이 정도 준비됐으면은 이제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이제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어휘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번 color, purple, 그 다음에 3번 subject, math, season, summer 이런 거 보시면은 큰 카테고리, 그 다음 작은 카테고리입니다. 스포츠랑 푸드는 서로 아예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 정도 수준의 어휘 문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고문과 장소가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swimming pool, do warm-up exercise 이런 거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문법 문제는 요거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to 부정사 조금 어려운 이런 문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She's my American friend. 여기 is, 이 is의 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 4, 5번은 지금 뭐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나온 2번의 이 is는 어디에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쓰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기본 문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런 거 놓칠 수 있어요. 기본이 조금 탄탄한 친구들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법상 옳은 문장만 있는 대로 고른 거.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겠죠? 확실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도 어법상 옳은 문장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여기 보시면은 A, C, F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B랑 D, E를 보시면은 이게 이형식이거든요. he 주어, look 동사. 근데 이것도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이 보호자리, cute가 오는 게 아니라 보호자리 명사, 형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부사가 왔죠. 이런 것도 꼼꼼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기본, 그러니까 기본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오용식도 탄탄하게 학습을 한 상태여야 돼요. 자, 그 다음 독해 문제는 내용 일치죠. 난이도가 조금 낮은 내용 일치. 그리고 지칭, 대어가 가리키는 것은, 이것도 문맥을 꼼꼼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 일치 문제죠.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객관식 서답형 문제인데, 여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죠. 밑줄 친 A, 너의 팔을 접어 너의 심장을 보호해. 요 A를 영작을 할 때, 아래 나온 이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할 때 5번째 오는 거. 제 수업에서도 이제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네, 우선은 서훈중 이렇게 준비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훈중은 추가 프린트가 있었지만 본문 위주로 학습을 했었어도 충분히 고득점을 노려볼 만하고, 객관식으로 32문제지만 사실상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 한 7명 이상이 이제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간에서 중이하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1은 사실 좀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이죠. 고2이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부터 이제 고2 점수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중1 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중2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을지가 판가름합니다. 이제 곧 올라올 이제 예비 중1 서원중 학생들 내신반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